자,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의 코딩 머신쌤이라는 교사입니다. 지금, 요즘 시기가 이제 중3 학생들, 특히 이제 중3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은 고민이 많은 시기예요. 예, 결국은 우리 아이를 어느 고등학교로 진학을 시켜야 될지. 따지고 보면은 결국은, 고등학교를 잘 가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기인데요. 그래서 또 몇 분 학부모님들의 요청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 소신 발언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하는 내용들은 아마 학원 선생님들이나 또는 그 무슨 일부 선생님들은 좀 약간 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사실에 근거해서 좀 소신 있게 좀 안타까운 현실을 한번 타파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가져온 내용은 이제 특성화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성화고가 상당히 이제 여러 진학이라든지 취업이나 여러 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걸 많이 모르고 계세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 저것도 특성화고 교사가 또 약팔러 나온 거 아니냐. 무슨 또 근거 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홍보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오늘 다양한 자료랑 그 다음에 아예 원론적으로 정책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좀 밀어주고 있는 정책적인 분야 그 부분 그것까지 다 아우러서 학부모님께 좀 근거 있는 자료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자녀가 좀 성적이 애매하다, 중학교 성적이 애매한 상태인데 좀 대학을 보내고 싶은 마음 다 있으시잖아요. 그 대학을 좀 좋은 데를 보내고 싶으신 학부모님들은 영상이 한 20분 정도 되는데요. 한번 속냄새 치고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진짜 뭔가 새로운 전략이 생길 수 있는, 아마 우리 아이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한번 들어보시고 결정은 학부모님들께서 또는 이걸 듣고 있는 학생들께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은 특성화고 대학 진학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라는 내용으로 가져왔어요. 자, 제가 이거를 기획을 해서 이제 1강부터 4강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약 편당 20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들으시고 관심이 생기시면 다음 강의 계속 올라오는 것도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너무 처음부터 어려운 얘기 안 하고요. 저는 좀 편하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학생들한테 이걸 좀 질문을 해요. 이 그림의 공통점은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다 아시다시피 이거 뭐 차잖아요? 자동차 엠블럼입니다. BMW, 벤츠, 아우디 막 요즘 저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차들을 참 거리에서 보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들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되게 보편화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모두가 다 독일 차라는 거죠. 그럼 독일은 왜 이렇게 자동차를 잘 만드느냐? 도대체 뭐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가 자동차를 잘 만드는 유전자로 태어났냐? 뭐 그건 아니겠죠. 이게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런, 사실은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잖아요. 네, 전쟁을 치르면서 상당히 많이 기계와 그 어떤 그런 관련 공학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특히 이제 BMW 하나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이 엠블럼이 프로펠러 모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헬기. 그래서 이게 전투용 헬기의 어떤 엔진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전쟁이 끝나니까 이거를 이제 자동차에다 넣은 거죠. 자동차 엔진에다 넣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좋은 자동차로, 전쟁이 끝나니까 이제 뭐 더 이상 엔진이 필요 없겠죠. 헬기 엔진이. 그래서 결국은 독일이라는 국가는 기술력을 갖게 된, 의도하지 않게 기술력을 갖게 된 국가입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갖다 보니까, 이런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선진국이 됐죠. 그래서 잘 사는 나라 맞잖아요, 독일이. 그래서 기술력으로 잘 사는 나라는 독일이다. 자, 모두 이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잖아요. 자, 두 번째 국가입니다. 어디일까요? 예, 국기가 그려져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지금 손흥민 선수가, 축구 선수죠. 유명한 손흥민 선수가 결국은 미국으로 갔지만 사우디로 갈까 미국으로 갈까 막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보면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호날두라는 유명한 축구 스타, 그 다음에 벤제마라는 축구 선수인데요. 이 선수들이 사우디에 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럼 사우디가 리그가 되게 유명하지 않은데 왜 이 사우디를 갈까 생각을 해봤더니 역시
이걸 많이 줍니다. 돈을 많이 주니까 사우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우디는 도대체 기술력이 있나? 왜 이렇게 돈이 많지? 왠지 아시죠? 예, 다 아시죠? 수도꼭지만 틀면 석유가 콸콸콸콸 나옵니다. 결국은 사우디라는 나라는 뭐가 있죠? 예, 자원이 풍부해서, 석유라는 자원이 풍부해서 예, 잘 사는 나라가 되었죠.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을 한번 볼게요. 이제 결국은 이제 핵심이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일까요? 선진국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쭈삐쭈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엄청 잘 사는 국가입니다. 우리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경제대국 10위권에 드는 경제대국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그럼 대한민국은 뭐 때문에 잘 살까요? 기술력이 있나요? 예, 원천 기술 저희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면은 뭐 자원이 나오니까 석유가 막 컬컬컬 나오는 나라 아니에요. 자원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잘 살지? 그래서 학자들이 막 궁금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결국은 대한민국은 인력으로 잘 사는 나라다. 인력이라는 거는 사람의 힘이다. 사람의 힘으로 잘 사는 나라다. 자, 어렵게 얘기하면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서 우리 주변에 예를 들면은 유럽 가보시면 알겠지만 5시, 6시만 되면 모든 가게의 문이 다 닫아요. 문을 다 닫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래서 마치 딱 가면은 우리나라의 흡사 11시나 새벽에 어떤 분위기가 연출이 돼요. 그만큼 야근도 안 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 보시면은 24시간 영업하는 데도 있고 여러분들 다 보면은 맨날 야근하고 힘들게 사시잖아요. 결국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나라. 근데 그 사람들이 심지어 똑똑해요. 예, 똑똑한 민족입니다, 대한민국은. 자, 뭘 보면 알 수 있죠? 예, K문화, K 들어간 거 요새 세계적 열풍이잖아요. K방산, K팝, K푸드 엄청 많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오징어 게임, K팝, 데몬 헌터스 뭐 이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하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똑똑하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결국은 대한민국은 뭐가 있더라? 예, 교육열이 있더라. 엄청난 교육열이 있습니다. 결국은 대한민국을 성장시킨 근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는 너무나도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얘기들이 있어요. 예, 자식을 대학 공부시키기 위해서 부모님이 시골에 있는 소를 팔고 땅을 팔아서 등록금을 대고, 심지어 형제가 많은 집에서는 옛날에 누나가 제일 누나가 공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동생들 학비를 대주고, 이런 얘기들은 외국 사람이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이거 뭐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고 이해를 못 하거든요. 예, 그 정도로 대한민국은 교육열이 있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힘으로, 가진 건 없지만 사람의 힘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이런 대한민국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가 뭐냐? 당연하죠. 사우디에서 석유가 만약 고갈되면 엄청난 위기잖아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사람의 힘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사람이 줄고 있어요. 예, 저출산에 의해서 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인구 절벽이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야, 이거 좀 문제죠. 중학교로 가더라도 학급수도 줄고 지금 엄청난 위기예요. 뭐 언론에서도 매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비단 이게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이건 이미 이슈화가 됐어요. 대한민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영상이 뭐냐면 독일에 있는 2,3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원래 내가 다룬 주제가 이게 아닌데 대한민국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보면 한국은 끝났다. 예, 아주 되게 무섭죠. 예, 건방집니다. 지네가 뭔데 우리가 끝났다고 해요. 근데 이런 내용의 영상을 찍었어요. 한번 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틀어드리겠습니다. 2,300만 구독자를 보유한 독일의 유명 유튜브 채널이 한국에 관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한국은 끝났다는 제목입니다. South Korea is over. This sounds brutal, but South Korea will soon start melting on all fronts. Demographically, economically, socially, culturally, and militarily. By 2060, the South Korea we know and love today will no longer exist. 불닭볶음면도 오징어 게임도 K-팝도 사라질 거라는 무서운 경고로 시작하는 이 영상, 공개 7시간도 안 돼서요 100만 뷰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독일의 유명 유튜브 채널 쿠어츠게장트는 주로 과학기술 등을 다루는 교양 채널인데 이번 주제 한국의 인구 소멸입니다. 영상은 2040년이 되면 한국의 GDP가 정점을 찍고 거리엔 점차 어린이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되며 도시는 버려질 걸로 전망합니다. 원인으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 52시간 근무, 과도한 교육비 부담, 전통적인 성 역할 등을 꼽았습니다. 최근 이렇게 한국의 인구 소멸을 주목하는 발언들이 쏟아지는 건 전 세계가 인구 붕괴에 직면했기 때문인데요. 영상은 출산을 장려하는 급진적인 변화만이 한국의 장기적인 회복을 가져올 거라고 조언했습니다. 한국은 세상에서 사라지는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이다. 영국의 인구 전문가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최근이 아니고 2006년에 한 경고입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볼게요. 먼저 제가 지금 안구 건조증이 있어서 눈이 따끔따끔해서 깜빡거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 지금 저출산 이렇게 위기예요. 지금 세계에서 여러 곳에서 대한민국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진짜 저 나라 없어지는 거 아니냐. 세계 최초의 소멸 국가가 될 것이다. 그러면 왜 애를 낳지 않는 걸까요? 좀 생각해 보면은 이것도 이상하죠. 뭐 학교 요새 옛날처럼 육성회비를 내라는 것도 아니고 급식 공짜로 주잖아요. 애들 옷이 없어서 못 입히지 않아요.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 키우는데 돈이 안 드는데도 불구하고 애를 낳지 않아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예, 그 이유에 대한 거를 이제 막 분석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잠깐 나왔지만 사교육비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죠. 한번 그 영상을 SBS에서 그 촬영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내신이 한 번이라도 잘못된다거나 혹은 자신의 진로가 한 번이라도 바뀐다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사교육의 힘을 많이 빌리는 편이죠.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이 약간 암울하지 않나. 아무리 뭐 좋은 학교 나와도 취업도 안 되는 시대고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둘인데 한 명당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200만 원. 애가 뭐 되게 잘한다고. 솔직히 말하면 뭐 전교 1, 2등이다 이러면 남편이 뭐라고 안 했겠지만 이런 돈을 들여서 공부를 시키는 게 맞냐. 차라리 이 돈을 모아서 아이가 뭔가 하고 싶은 거나 막말로 창업을 하거나 이런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그때 우리 아이들은 너무 평범한 아이라 그런지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 같고. 가격 대비해서 효과가 현재 사교육은 안 나온다. 월급을 한 400만 원 받는 사람이면 굉장히 많이 받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차 한 대 가지고 휴대폰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최소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한 200에서 250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학원비를 200만 원, 한 아이당 100만 원씩만 넣고 아이를 기르는데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이건 그 순간 마이너스예요. 노후 자금은 낫승이죠, 낫승. 자, 결국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그럼 공감되시죠? 결국은 노후 생활이나 이런 거를 100세 시대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되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그럼 도대체 사교육비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 정도를 지출하는지 YTN에서 나온 뉴스 내용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인데요. 우리나라 초중고생 사교육비 규모는 연 26조 원으로 전체 나라 경제 규모의 1.2%에 이를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저출산과 노후 빈곤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픽으로 함께 보실까요? 지난해 초중고생 사교육비 지출 총액은 26조 원입니다. 학생 수가 감소했는데도 사교육비는 한 해 전에 비해 10.8%가 늘어난 게 보이시죠? 24년 만에 가장 높았던 지난해 물가 상승률 5.1%에 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이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증가세는 더 가파릅니다. 관련 통계가 처음 나온 2007년 월 22만 2천 원에서 지난해 41만 원으로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 통계는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들까지 포함된 것이어서 실제 액수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외신들도 한국 출산율이 세계 꼴찌인 이유로 노후 대비가 부실한 이후 사교육비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블룸버그 기사를 함께 보실까요? 2021년 기준 한국 가정에서 중고등학생 사교육비로 6,000달러, 우리 돈으로 830만 원을 지출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830만 원. 뭐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닙니다. 어머님들 지금 다 지출하시는 거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죠. 결국은 저출산이라는 거는 사교육, 학원을 보내야 돼서, 이것도 학원 선생님들 들으면 되게 싫어하실 텐데 무조건 학원을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따져볼게요. 우리가 원인을 이제 알았어요.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큰 위기를 초래하는데, 인력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 그래서 저출산의 원인을 봤더니 결국은 지나친 무리한 사교육비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질문을 한번 더 던져보죠. 그러면 사교육을 왜 받는 것이죠? 사교육은 왜 받는 걸까요? 애들이 그냥 집에서 노는 게 꼴보기 싫으니까 학원이라도 보낸다 이건가요? 아니면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서 사교육 학원을 보내는 건가요? 예, 다 아시는 답변입니다. 보면은 사교육을 왜 하느냐? 결국은 대학을 가야 돼서,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그 대한민국은요, 대졸자의 나라예요. 대학에 미친 나라입니다. 보시면은 통계 자료도 나와 있어요. 보시면 25세에서 34세인데 거의 20대에서 40대 사이에 조사를 했더니 세계 1위. 와, 훌륭합니다. 이 자랑스러운 건지 걱정스러운 건지 모르겠어요. 예, 한국이 거의 70%의 대졸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요. 자, OECD 뭐 보면은 82%가 대학을 가는 나라. 결국은 보시면은 아무리 내가 여기 고등학교 졸업한 시점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간 친구들도 있지만 취업을 바로 해도 결국은 대학을 가더라. 그래서 이제는 뭐 진로를 얘기할 때, 야, 취업 이런 얘기할 필요 없어. 어차피 목표점은, 꼬린 지점은 대학이기 때문에 대학을 얘기하면 됩니다. 대신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성비 있게 전략적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시기죠. 자,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사교육을 받으면, 만약에 사교육을 받았을 때 학원을 열심히 고액가해를 했을 때 과연 인서울 4년제를 모두 갈 수 있느냐. 만약에 내가 학원비를 1,000만 원씩 들여가지고 우리 애를 가르쳐서 90% 확률로 인서울 4년제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보냅니다. 저는 막 빚을 내서라도 돈을 쓰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잘 몰라요. 우리 부모님들도 기대 심리가 있어가지고 남들 보내고 안 보내면 불안하니까 계속 보냅니다. 그러면 반에서 꼴찌 하는 애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너 이렇게 학원 다녀서 고등학교 가면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아? 고등학교 가면은 열심히 할 건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막연한 기대. 지금은 본인이 철이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가서 만약에 막 철이 들면은 갑자기 열심히 해서 반에서 1, 2등 하고 갈 수 있다. 예, 예, 지금 학교에서 촬영하고 있어서 이 영상이 나오네요. 음성이. 자, 이런 얘기들을 하죠. 자,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를 가져왔어요. 이분 학원 선생님이거든요. 이거 SBS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거 어쨌든 공신력 있는 공중파에서 방송한 거니까 거짓 데이터는 아니겠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제 학원 선생이지만 제가 이제 학원장님들한테는 좀 욕먹겠지만 저는 사교육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내 자녀가 예를 들어서 상위 1% 안에 정도 들어가는 성적이에요. 그러면 이 학생은 집이 아무리 가난해도 소하고 집 팔아서 빚을 내서도 공부시켜야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반에서 5등이 하면 솔직히 지금 인서울대학 갈까 말까 하거든요. 30명의 학생 중에서 사실 25명 거기서 들러리예요. 5명만 인서울 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죠.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데까지 갔으니까 너도 마음 잡고 고등학교 때부터 하면 되지 않냐. 그건 옛날 얘기예요. 우리는 이래서 확 느끼거든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간해서 역전이 자, 역전이 안 일어난답니다. 심지어 강남에 있는 학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 욕 엄청 많이 드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영상 자료는 부족해서 실제 데이터 가져왔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데이터냐면요, 진학사라는 곳이에요. 어머님들 진학사 모르겠지만 이제 고3 자녀가 고3이 되면 대학교에 이제 우리가 수시죠, 수시 정시 대학 원서 접수를 하잖아요. 원서 접수할 때 대학교로 원서 써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에서 딱 두 군데입니다. 유일하게 진학사랑 진학이랑 UA에서 원서 접수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인 진학사에서 통계 데이터를 냈어요. 공식적으로. 이거 교육청 자료인데 가져왔어요. 보면은 고등학생 성적 변동이
없는 게 96.6%다. 이 얘기는 뭐냐면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성적이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은 자, 성적이 2개 등급 이상 오르거나 내린 학생은 3.4%다. 더 심각한 건 요 밑에 있습니다. 74.7%는 심지어 성적이 1개 등급도 변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중학교 때 성적이 고3 때까지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웬만해서는 여간에서는 역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학원을 이 친구들이 학원 안 다녔을까요? 학원을 아무리 다니고 해도 성적 변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게 현실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물론 다 이런 건 아니에요. 다 이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인 일반 고등학교의 수업 모습입니다. 예. 보시면은 내가 이거 물어봤더니 애들이 이거 뭐 같아? 그랬더니 기차 아니에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생각 없이. 자, 여기 보시면은 요 선을 기준으로 이 친구들은 다 자는 거죠. 힘들어요. 국영수 성적이 안 돼서 대학 간다고 와서 학교로 왔는데 막상 수업은 이해가 잘 안 되고. 자, 현실적으로 선생님들이 거의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진학 중심인 학교이다 보니까 2월 달에 플랜카드를 이렇게 걸거든요. 교문에다가. 어느 대학 몇 명 다 보셨을까? 어느 대학 몇 명, 어느 대학 몇 명.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결국 그 학교의 등급을 나타내는 거라 성과 지표예요. 그래서 이거를 좋은 대학을 걸기 위해서 선생님들 무던 막 열심히 노력을 하셔요. 애들도 지도하고. 근데 선생님 몸이 하나잖아요. 수시 한 명당 6개 쓰거든요. 그러면 성적이 안 되는 이 친구들까지 다 케어해가지고 입시 지도를 해주기가 물리적으로 힘들고 시간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할 수밖에 없고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 오면 체력 보충합니다. 아침부터 7교시까지 자요. 1교시부터. 그리고 저녁에는 체력이 되니까 막 게임하고 밤새도록 게임하고 이런 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제가 직접 가서 본 거 그림을 그린 거고요. 제 근거 자료 하나 딱 보여드리면 신문 기사도 있고 인터넷에서 검색한 내용 가져왔습니다. 보면 수능 22일 전 일반고 외고 교실 풍경인데요. 70% 80%는 엎드려서 잠자며 쉬는 시간이면 떠들어서 방해된다. 학생이 이제 불만사항을 한 거고요. 사진을 찍어서 올린 친구도 있습니다. 야, 뒤돌아보니까 다 자고 있어서 깜짝 놀랐다. 그 앞에 깨어있던 애인가 봐요. 그래서 종치니까 조금씩 일어나네. 자, 말씀 안 드려도 부모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자녀를 고등학교 보내서 살짝 진로 진학에 실패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진짜 확실한, 그럼 왜 자료를 가져왔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도대체.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야? 자, 저 애들은 자고 싶어서 자는 거야? 예? 서울시 교육청 자료입니다. 자,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서울 소재 4년제 입학 정원이 77,000명이다. 자, 근데 이 77,000명에는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수도권에 있는 조금 이제 입결이 좀 문턱이 낮은 학교들도 다 포함되고 종교학과, 철학과, 뭐 보통 우리가 선호하지 않은 학과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정원이 77,000명이고요. 수능 응시자 수가 50만 명입니다. 작년에. 비율을 따져봤더니 통계치를 가지고 교육청, 여기 서울시 교육청 자료예요. 제가 가져온 거예요. 거짓말 아닙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입니다. 자, 이걸 봤더니 중학교 때 결국은 인서울 4년제 성공한 애들 봤더니요. 중학교 때 반에서 한두 명. 예, 수치를 따져보니까 고등학교 기준에서 반에서 두세 명 정도다. 공식 데이터입니다. 자, 어렴풋이는 알고 계셨지만 실제 데이터로 보시는 건 처음이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 수만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대표 카페입니다. 대표 카페 있죠? 예. 아마 이거를 아실 거예요. 고3 수험생들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 왜 이게 유명하냐 하면 요게 이제 이 카페에 등록을 해서 내가 이제 수시를 지원했는데 예비를 받았어요. 예비 1번을 받았다. 그런데 군 되게 조마조마하잖아요. 앞 사람 한 명만 빠지면 내가 합격인데 그러면 내 앞에 누가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정보를. 근데 이 카페에서 검색을 하다 보면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입시할 때 여기서 막 가진 다양한 정보들을 여기서 얻는 카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활성화됐고 대표 카페가 됐죠. 여기서 제가 인서울 몇 명이라는 걸로 검색을 해봤어요. 실제 이 교육청 자료가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봤더니
실자 봅니까? 저희는 18명 중에 3명 정도. 자, 강북 일반고 다녔고 이과 남자반인데 인서울 딱 3명 갔어. 자, 참고로 우리 반 1명. 제가 엄청 우리 반은 15명 갔어. 하나도 못 10명 갔어. 한 번 거의 없습니다. 다 이 수준이에요. 결국 통계 데이터가 맞다. 일반고 기준으로 인서울 4년제를 많이 가면 5명, 보통 일반적에서 2-3명, 일반적으로는 2-3명 갖는 그런 현실이다라는 거를 여기서 이제 데이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아무래도 입시 지도도 저도 많이 해봤고 도대체 궁금해서 그래서 이제 표를 하나 그렸는데요. 자, 중학교 학생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 기준으로 했을 때 반에서 고등학교 가서 일반고를 갔는데 5등 안에 든다. 그러면 당연히 대학 루트를 받겠죠. 당연히 자사고, 특목고, 일반고는요. 성적이 가능성 있는 애들한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다른 학원이나 다른 학교보다 대학 지도 관리를 엄청 잘해줍니다. 당연히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이 루트로 가는 게 정답이죠. 근데 아까 봤듯이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성적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에서 2-3명 가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고를 진출한 학생들, 진학한 학생들. 도대체 이들의 진로는 무엇일까 궁금해서 제가 진짜 한 몇 년 전에 한 2시간 동안을 검색을 해봤는데 결과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어느 데이터에도 나오지 않아요. 이 친구들이 뭘 하는지. 그랬는데 엊그저께 알았죠. 뭘 이용했냐면 챗GPT라는 거를 돌려봤습니다. 도대체. 그랬더니 얘는 데이터를 찾아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4가지가 나왔는데 일반고를 진학했는데 대학을 못 가는 중하위권 애들, 중간부터 하위권 애들은 첫 번째가 직업훈련을 받는데요. 두 번째가 취업교육을 받는 데입니다. 자기 사비를 들여서. 세 번째가 군대를 가고 네 번째가 재수를 한대요. 자,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만약에 그 친구들이 반에서 중간이나 어중간했던 친구들이 특성화고를 왔다라고 하면 이 친구들은 또 다른 리그입니다. 그 안에서 5등 안에 들잖아요. 그러면 졸업하고 취업하는 게 아닙니다. 졸업과 동시에 바로 대학을 갈 수 있어요. 무슨 전형? 특성화고 특별전형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바로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수시로, 내신만으로 따로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잘 봐도 근데 내신 따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쉽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미 특목고나 자사고나 일반고로 갔고 나머지 중간 애들끼리 또 경쟁을 하는 거니까 그 안에서 내신 따기가 쉽죠. 자, 혹여 내가 고등학교 때 사춘기가 와서 특성화고로 왔는데 공부를 안 해.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 특성화고는요, 취업 인프라가 너무 잘 갖춰져 있어요. 전공, 취업, 실무, 그러니까 가서 IT 프로그램 코딩도 하고 3D 프린트 자격증도 받고 사회에 나가서 내가 엔지니어나 사회의 어떤 직장인으로서 할 수 있는 직업교육을 너무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요. 실제로 저희 미래산업과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취업 희망자가 없어서 취업을 못 보내. 취업처는 많은데 취업 희망자가 없어서 취업을 못 보내는 게 현실이거든요. 진짜 하늘의 맹세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인프라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취업을 할 수 있고 또 취업 이후에 재직자 전형, 특성화고 출신들을 위한 재직자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3년만 근무하면 서울에 있는 4년제 몇천 명 뽑습니다. 데이터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거기를 다닐 수가 있어요. 성적과 관계없이 수능 안 봐도 되는 거죠. 심지어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군대 경력 2년 포함이 됩니다. 1년 반이 포함이 돼요. 1년 반만 근무하면 그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일반고만 성적도 애매하고 안 되는데 사교육 학원만 믿고서는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사회적 문제, 대한민국 위기로 갑니다. 자, 여기서 학부모님들께 이제 벌써 30분 다 돼가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학부모님들한테 질문을 던질게요. 만약에 학부모님들이 대통령이나 또는 이런 정책을 기획하시는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인력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저출산이야. 그래서 왜 애를 안 낳지 봤더니 사교육비가 너무 부담스러워. 그럼 사교육을 왜 받아야 되지? 봤더니 모두가 다 대학을 가야 돼. 대학을 가야지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대학을 안 가도 잘 살 수 있는 또는 사교육을 안 받아도 대학을 잘 갈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면 되겠죠? 그런 정책들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위기니까. 그 정책들은 더 확장되면 확장됐지 축소는 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자, 실제 데이터를 보면요.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 공무원에서도 특성화고 졸업한 고졸자를 엄청 많이 뽑고 있고요. 실제 우리 학생들이 간 공기업입니다. 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삼성전자, 심지어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에서도 특성화고 졸업한 애들만 뽑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내가 국가정보원장이야. 그러면 서울대 나온, 서울대 수석 졸업한 똑똑한 애를 뽑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특성화고 졸업한 애를 뽑고 싶겠어요? 당연히 사실 국가정보원 정규직이라고 하면은 서울대 나온 애들도 다 앞다투어 가고 싶어하는 곳이잖아요. 예, 심지어 한국은행도 뽑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내가 국정원장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똑똑한 애 뽑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특성화고 애들을 선발한다는 거죠. 그건 뭐냐? 정책적으로 뽑으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TO를 무조건 야 특성화고 애들 몇 명 뽑아 이렇게 TO를 주기 때문에 뽑는 겁니다. 그럼 그 정책을 왜 하냐? 바로 이런 근간, 이런 이유 때문에 원론적인 이유 때문에 근본 원인 때문에 그런 공기업이나 좋은 직장들에서 특성화고 애들을 뽑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학부모님은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그걸 모르고 성적이 애매한데 학원 보내고 일반고 보내서 애들을 되게 힘들게 하고 결국은 졸업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현실이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이게 저희 미래산업과학부 입시 데이터입니다. 올해 2월 달에 졸업하는 애들 대학 결과예요. 다 보시면은 고려대 서울 갔고요. 동국대 2명이나 갔고 시립대 갔고 중앙대 2명 갔습니다. 한양대도 2명이나 갔네요. 보면 광운대 3명, 심지어 요새 뜨고 있는 서울과학기술대는 10명이나 보냈습니다. 이 친구들요 거의 대부분 학원 안 다녔고 학교 정규 교육으로 해서 특성화하고 특별전형도 4가지가 있습니다. 예, 수시, 정시, 조기 취업, 그 다음에 제시자 전형이 있어요. 이런 걸 이용해서 이 대학을 다 진학한 친구들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학부모님도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소신 있게 이런 영상을 찍게 된 거죠. 제가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요걸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곤충들 있잖아요. 위에 곤충들은 막 이렇게 불나방이라고 하는데 나방들 이렇게 막 퇴치하는 거 아시죠? 이게 탁 가서 부딪히면은 지지직하고 죽잖아요. 이것도 한참 바라보니까 그냥 불멍이나 물멍처럼 계속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안타까운 모습이 떠오릅니다. 반에서 뭐 20등 하는 친구가 어머니의 기대와 주변 시선 때문에 그냥 일반고 가는 거예요. 대학 간다고.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오히려 그 친구는 특성화고에 왔으면 훨씬 많은 기회, 정책적인 어떤 지원을 받아서 훨씬 많은 기회, 취업도 좋은 데 할 수 있고 또는 대학도 갈 수 있고 기회가 많이 열리는데 사회적 통념상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공고 상고, 저도 사실은 나이가 좀 있지만 공고 상고 별로 선호하지 않았죠. 뭐 되게 양아치나 깡패들 다니고 막 이런 인식이 강하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모님의 어떤 시대착오적인 뒤처진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너무 힘든 곳으로 몰지 않느냐, 가능성 없는 곳으로 몰지 않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합니다.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게 어디 신문 기사에서 딴 거예요. 엎드려 자더라도 인문계 가라. 그래야 대학 간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 친구들은 특성화고를 보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미래산업과학고의 교사고요. 미래산업과학고는 애들 모집이 어려운 학교가 아닙니다. 노원구에 있는 학교인데요. 은행사거리 옆에 있어요. 저희는 대학 진학도 잘 보내고 공기업 발명 특허 특성화 고등학교거든요. 매년 애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떨어지는 학교예요. 제가 사실 이런 홍보 자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알아서 오고 많이 지원하는 학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타까운 이 현실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특성화고 출신은 아니에요. 저는 삼성이랑 LG에서 연구소에서 근무를 했던 프로그래머로 근무를 했던 연구원 출신이고 학교에서도 많은 뭐 정보 올림피아드나 이런 거를 지도했던 나름대로 엘리트 코스를 밟은 그런 교사고요. 저도 몰랐던 이런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와서 봤더니 이게 정말 대한민국에 필요하구나. 이제 인식 개선이 필요하구나.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 이제 이게 첫 번째 강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요. 학부모님들께 진짜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 거예요.
중학교 때 몇 등 했던 애가 어떤 교육과정을 통하고 어떤 전형을 통해서 어느 대학을 갔는지. 물론 특성화고 왔다, 우리 학교에 왔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 친구들이 인문계 갔으면 안 될 친구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례 중심으로 이제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꼭 관심 있게 보시고요. 우리 아이들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예, 정말 많은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 한 번쯤은 설명회에 오셔서 특성화고도 꼭 급이 되게 많기 때문에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그 학교들 다 가보셔서 확인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